네, 안녕하세요. 길바다 아카데미에서 수학과 강의를 하고 있는 최민근입니다. 짧네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등수학 상 문제고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냥 딱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두 2차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연립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힘든 단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1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위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2차 함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인수분해가 되면서 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해가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글쎄요, 뭐가 오른쪽에 있고 뭐가 왼쪽에 있는지부터가 일단 안 보입니다. 한승우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a의 위치를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죠? 이제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뺀다거나 얘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거나 해서 이제 대소 비교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a의 범위가 문제에 나와 있죠. a의 범위는 0에서 2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상 연립부등식 앞단원에 나오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로 여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2차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3 때 배우다시피 이제 꼭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이런 건 중학교 3학년들도 아는 사실이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0에서 2까지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정민 선생님, a가 얼마일 때 최소고 얼마일 때 최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0에서 2까지고 가운데가 여기 꼭지점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0에서 2일 때가 훨씬 높겠구나.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 다 판단이 되죠. 그래서 최소는 말씀하신 대로 a가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최대는 a가 2일 때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 2 이하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해 모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바로 알았느냐? 당연히 마이너스 A에서 1을 뺀 거랑 1을 더한 거랑 얘가 더 크겠죠. 아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얘가 요 범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끝내면은 조금 모자랍니다. 좀 모자랍니다. 저 항상 이런 고난도 연립부등식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문제 한 줄을 똑같이 읽더라도 거기서 더 많은 걸 뽑아내야만이 좀 더 용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에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뭘 더 구할 수 있느냐? A의 범위가 문제에도 나와 있다시피 0 이상 2 이하입니다. 이때 과연 얘네들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구할 수 있죠. 박효수 선생님, 1차 부등식 내용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1차 부등식 내용 맞죠? A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얘네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 A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간단하게 1씩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가지겠구나. 마이너스 A 플러스 1도 똑같이 여기다가 2씩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얘는 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연립부등식을 일단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정수해가 2개여야 된다. 네. 이제 시간을 잡고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공통되는 범위를.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공통해라는 게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공통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를 갖다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대략적으로 써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정수해가 2개밖에 안 되죠. 다행입니다. 다행히 2개밖에 안 됩니다. 저게 3개, 4개 이렇게 됐었으면은 네,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됐을 건데요. 이호준 선생님? 그러면 정수해가 공통범위에 이제 2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구간 A, B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구간별로 몇 개씩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A에는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A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A에 하나가 있는 경우랑 2개가 있는 경우. 그러겠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2개가 이 구간에 적절하게 분배돼야 됩니다. 정수해가 뭐 여기에 반 개 있고 여기에 2분의 3개 있고 이게 안 되죠. 여기에 2개 빵 개 있거나 하나 있든가 아니면 빵 개 2개 있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부터가 이제 핵심이고요. 거기서부터 마무리까지도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에 2개, 당연히 두 번째는 A에 하나, B에 하나, 세 번째는 B에만 2개 있다.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A의 정수해가 2개 있다. 다행히 여기 우리가
다른 건 다 A가 써져 있어서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의 정수회가 두 개가 존재하려면 이호준 선생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범위에 정수회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그 정수회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개가 있으려면 여기 정수회가 없어야 되겠네요. 맞죠? 여기 정수회가 없으려면 얘네 둘 가지고도 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 대소 비교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 다 숫자가 없고 다 A로 표현이 돼 있고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놈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이놈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가 이때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 되겠구나. 김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인데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정수회가 생기려면은 뭐가 생겨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생겨야 되겠죠. 하지만 이 범위에는 정수회 마이너스 1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 생길 수가 없죠. 왜? 생기려면은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까 구했다시피 A제곱 마이너스 A는 작아봤자 마이너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범위가 이렇게 결정됨으로써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정수회가 생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A의 범위는 1씩 더해주고 마이너스 1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 A에 하나, B에 하나 있을 때, A에 하나, B 하나 있을 때 역시나 여기에 정수회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범위는 김 선생님 이번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역시 이놈 범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만족하면은 여기서는 정수회 하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수회 하나가 생기려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수회는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 1은 아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0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0이어야 돼요.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0 이하가 돼야 되겠죠.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정수회가 안 생기겠죠. 0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정수회 하나가 생기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고 오른쪽에서 정수회 하나가 생기려면 이 부등식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1 빼주고 마이너스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1 더해주고 마이너스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 B에 두 개가 있을 때 아, 이렇게 길고 힘들게 했는데 세 번째 경우까지 해야 되나? 끝까지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 장원호 선생님, B의 정수회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A의 정수회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A의 정수회가 없다.
아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댔는데, 그럼 A의 정수해가 없으려면, 요 구간의 정수해가 없으려면 이 스몰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에 걸쳐 있어요. 네, 마이너스 1 밖에는 안 되죠. 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정수해가 바로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수해가 안 생기겠죠. 여기에는 포함이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요. 아, 그래서 B에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A에 정수해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고, 이때는 그럼 A는 정확히 얘기하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 걸쳐 있어야 된다. 따라서 A는 0일 수밖에 없다. A가 0일 때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편해요. A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얼마죠? 1이네요. 여기 정수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네요. 안타깝게도 이때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답은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한 결과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온갖 개념들이 다 쓰이죠. 웬만하면 이제 중3, 고1에 많이 나오는 이런 인수분해라든지 2차 함수 최대 최소라든지, 그리고 아까 A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요놈들의 범위를 구할 수 있었던 그 1차 부등식에서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해가 두 개다 일 때 여기 두 개 빵개, 하나 빵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 역시 연립부등식의 개념.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사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2부터 중3, 고1 때까지 개념들이 골고루 쓰였는데요. 확실하게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약하다 하면은 사실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를 건너뛰고 다른 문제들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출제 난이도와 빈도를 좀 따져보면은, 출제 난이도는 뭐 이런 문제는 하나 나왔다 하면은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그냥 건너뛰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런 거 건너뛰었다고 하면 칭찬해 줍니다. 네. 난이도는 5개 중에 5개가 되겠고요. 빈도는 뭐 거의 2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이 시험 범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킬러 문제죠, 보통. 네, 킬러 문제입니다. 시험을 보통 쉽게 내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꼭 어려운 부등식 문제 또는 방정식 문제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빈도는 이런 식으로 잡겠습니다.